1398년 8월 한양 궁궐의 새벽이었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비명, 그리고 함성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병사들이 한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을 설계한 남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이 저택을 둘러싼 모습이 보였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도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허탈함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나라의 답인가? 정도전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조선을 만든 설계자가 조선의 칼에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건국한 지 고작 6년. 나라의 기틀을 세운 핵심 인물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설계한 천재가 왜 이렇게 빨리 제거되어야 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왕자와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도전이 그린 조선의 설계도 자체가 왕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이 지우려 했던 정도전의 진짜 초상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역사책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정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려 말 부패한 권문세족을 비판한 혁명 사상가였습니다. 성리학을 깊이 공부했고 불교 중심의 고려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죠. 위화도 회군의 이념적 배경을 만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388년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을 때 정도전은 그 뒤에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요동정벌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오. 고려는 이미 썩었소.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새 나라라. 과연 가능하겠소? 정도전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결단하시면 이 정도전이 나라의 틀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선경국전을 썼습니다. 새 나라의 통치 체계를 설계한 책이었습니다. 경제문감으로 토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경제육전으로 법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계획도 정도전이 주도했습니다. 궁궐의 이름, 성문의 위치, 도로의 배치까지 모두 정도전의 손을 거쳤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나온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 못지않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에도 참여했고 새 왕조 건설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원은 생각했습니다. 왕자인 내가 왜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공신들만 권력을 나눠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정도전은 왕자들을 정치 구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왕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왕권이 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398년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봉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는 모두 버려질 것이오. 그해 8월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저항할 틈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그와 함께 개국공신남은 심요생 등도 모두 죽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가 조선의 칼에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도전은 능력은 뛰어났으나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왕자들과 갈등을 빚어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단순한 권력 투쟁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정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성계는 왜 정도전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1398년 8월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태조 이성계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성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가 크게 놀라 급히 사람을 보내 정도전을 불렀으나 이미 늦었다. 이상합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정도전의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임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믿어집니까? 어떤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태조는 정도전의 죽음을 알고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다. 이성계 자신도 정도전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둘째, 정도전의 역할은 권신 이상이었는데 왜 기록에서 축소되었습니까? 정도전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군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왕의 교육까지 담당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은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서 정도전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사상과 업적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조선경국전은 조선 초기의 헌법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선 중기 이후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도전의 사상이 조선이 선택한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1차 왕자의 난은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 왕자의 단순한 반발이라고 보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방원은 단순히 정도전 한 사람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정치 체계 전체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체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변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삼봉은 나라를 만들었으나 왕을 만들지 못했소. 무슨 뜻일까요?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설계했지만 왕이 제대로 된 권력을 가지는 구조는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방원이 원한 것은 강력한 왕권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것은 왕권이 제한된 나라였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하나로 연결하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권력을 독점하려던 권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왕의 나라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도전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들이 운영하는 국가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은 왕조가 아니라 유교 관료 공화국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선 경국전의 핵심 구조는 신권 우위였습니다. 정도전은 이 책에서 국가 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 정치는 재상과 관료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왕자는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군사권도 왕이 아닌 관료 체계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권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왕권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입니다. 정도전은 한 신하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은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요. 백성이 선택한 사람이요. 만약 왕이 도리를 잃으면 신하들이 바로잡아야 하오. 이것은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왕은 하늘이 정한다는 천명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둘째, 이방원과의 갈등은 성격이 아니라 국가 모델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은 왕은 겸손한 상징이고 실제 권력은 사대부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원이 물었을 것입니다. 삼봉, 왜 우리 왕자들을 이토록 멀리하시오?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도 힘을 보탰소. 정도전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대군께서는 오해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왕자라 해도 정치는 자격 있는 자가 해야 합니다. 이방원이 말했을 것입니다. 자격이라. 그럼 공신들만 자격이 있단 말이오? 정도전이 답했을 것입니다. 공부하고 덕을 쌓은 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태조 이성계조차 정도전을 경계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봉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려 한다. 나라의 법을 지나치게 장악하고 있다. 왕조를 세운 왕이 자신의 1등 공신에게 불안감을 느꼈다면 정도전의 체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성계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정도전이 만든 나라에서 왕은 그저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넷째, 정도전의 군사 개혁은 왕권을 직접 위협했습니다. 정도전은 군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병권을 왕에게서 분리하려 했습니다. 군대를 여러 부서로 나누고 관료들이 나눠서 지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 군사권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왕권의 핵심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정도전은 그것을 알면서도 왕에게서 군사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성계와 이방원이 정도전을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조선은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대부가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정도전은 죽었지만 조선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기록할 것인가? 조선은 결국 모순적인 선택을 합니다. 첫째, 정도전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건국 직후에는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이 책을 인용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문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도전이 쓴 책들은 하나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책 속에 담긴 사상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제약하는 내용,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 이 모든 것이 왕조 체제와 충돌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한 학자는 정도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봉은 나라를 세우는 데는 뛰어났으나 신하의 도리를 알지 못했다. 신하의 도리란 무엇입니까?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도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조선의 실제 운영은 삼봉의 설계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조선은 왕권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모든 군사력을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이 직접 결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왕자들에게 권력 기반을 주어 왕실을 강화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신권 중심 체제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조선은 결국 왕조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정도전은 공신 명단 1순위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딜레마였습니다. 정도전을 빼기에는 그의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조선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성계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없이 조선의 건국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겨두기에는 그의 사상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조선은 고민 끝에 절묘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공신으로는 인정하되 사상은 삭제한다. 업적은 기록하되 사상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름은 남기되 영향력은 지운다. 실록을 보면 정도전에 대한 기록이 이상할 정도로 불균형합니다. 건국 과정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상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죽음도 간략하게 처리됩니다. 정도전이 왕자의 난에 죽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죽었는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넷째, 후대 사대부들도 정도전을 애매하게 다루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정도전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존경해야 할 대상이었을까요? 비난해야 할 대상이었을까요? 양쪽 다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사대부 중심 정치를 주장했으니, 본받을 만하지만 왕을 제약하려 했으니 위험한 인물.
나라를 세웠으니 공신이지만 왕자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역적.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도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언급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은 결국 삼봉의 조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류 역사학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도전을 관료 공화국의 설계자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권로는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비판입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분명 앞선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제약하고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했을까요? 조선은 막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는 명나라와 여진족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고려 세력의 반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전의 이상은 아름다웠으나 시기상조였다. 약한 왕권으로는 새 왕조를 안정시킬 수 없었다. 실제로 조선 초기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에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외척과 공신들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약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둘째, 정도전은 실제로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도전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정도전, 관료를 임명하는 것도 정도전,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정도전, 군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정도전, 심지어 새 수도의 궁궐 이름까지 정도전이 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태조에게 이렇게 상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국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다른 신하들이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태조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삼봉은 나를 위해 일하는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가? 정도전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권력 독점이었습니다. 왕자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셋째, 왕자의 난을 체제 충돌로 보는 것은 과장이라는 비판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사상적 차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자 문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정도전이 강력히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나는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고 건국에도 기여했다. 그런데 왜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되는가? 이것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사상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왕자의 난을 지나치게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다. 넷째, 관료 공화국이라는 해석은 현대적 투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추구한 것은 신권 중심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관료 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할까요? 정도전은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통치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교적 이상에 따라 덕 있는 신하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대의 개념을 과거에 투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역사학자는 경고합니다. 정도전을 마치 민주주의 사상가처럼 묘사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그는 철저한 유교 사상가였고 신분제를 인정했다. 다섯째, 조선이 정도전의 사상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주장도 과장이라는 비판입니다. 정도전의 책들이 잘 보존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삭제였을까요?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정도전만 특별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인물의 저작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도전의 시와 산문은 삼봉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주류 역사학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도전은 뛰어난 사상가이자 행정가였다. 하지만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왕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사상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정도전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요? 하지만 기록을 종합하면 정도전이 단순한 권신이 아니었음은 명확합니다. 주류 역사학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도전은 왕권을 제한하는 법적 틀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조선 경국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왕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은 재상과 논의 없이 법을 만들 수 없다. 군사를 동원할 때는 병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를 임명할 때는 이조와 병조의 청거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이방원의 정변이 없었다면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왕자들을 정치 구조 밖으로 밀어낸 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의 정책을 보면 명확합니다. 왕자들에게는 봉지를 주되 군사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자들의 교육도 유교, 경전에 국한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구조적 배제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정도전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왕자들이 권력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왕위를 놓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도전은 이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왕자를 정치에서 배제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것이 정도전의 설계도였습니다. 셋째, 군사권 분산 정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획기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병권을 여러 부서로 나누었습니다. 삼군도 총제부를 만들어 군사 지휘권을 분산시켰습니다. 왕이 군대를 직접 장악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왕권의 핵심이 군사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그것을 왕에게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군대를 장악하면 폭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분산되어야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킨 직접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삼봉이 군권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방원은 알았습니다. 정도전의 개혁이 완성되면 왕자들은 영원히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넷째, 조선이 왕권 중심으로 굳어진 것은 이방원의 선택 때문입니다. 만약 정도전이 살아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이 약한 조선.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 능력과 학문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시스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 왕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왕권 중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다섯째, 정도전의 사상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주류 역사학은 정도전의 신권론이 실현 불가능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조선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도전의 설계도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법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의 길을. 정도전의 조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섯째, 정도전의 기록이 축소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류 역사학은 자연스러운 망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다른 공신들의 저작은 남아있는데 정도전의 핵심 저작은 사라졌을까요? 왜 조선 경국전은 조선 중기 이후 거의 언급되지 않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적입니다. 조선은 정도전을 기억하되 그의 사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도전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권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상가였습니다. 조선은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 지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도전의 논쟁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야 할까요? 정도전은 분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방원은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권력 분산입니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것이 현대 정치의 원칙입니다. 정도전이 600년 전에 꿈꾼 것이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인물입니까? 제도입니까?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제도가 중요할까요? 정도전은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조선은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제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정도전의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설계도 하나가 바뀌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도전에 조선이 실현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왕권이 약하고 신하들이 강한 나라. 능력으로 통치자를 선발하는 나라. 혈통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어쩌면 지금의 한국과 더 비슷한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도전의 선택, 이방원의 선택, 조선의 선택.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을 만든 천재 설계자였습니까? 왕조를 위협한 위험한 사상가였습니까? 혹은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너무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습니까?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불완전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선택한 길의 결정이었습니다. 조선은 왕조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도전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만약 정도전이 살았다면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약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방원의 선택은 조선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의 길을 막은 것입니까? 권력의 주인은 왕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제도여야 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눠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정도전의 질문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봉의 조선이 계속되었다면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방원의 선택은 정당했습니까? 권력은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합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